많이 힘드시죠? 예, 힘드실 겁니다. 수업 들으시다가 힘들면 조금 문제 푸시고요. 예, 괜찮아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예, 사람이 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예. 1쪽 가겠습니다. 조세 총론. 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지난 시간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특히 부당예산 부인 규정, 증여율 과세 규정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풀면서 보충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쪽 조세 총론. 자, 일단 두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두 문제. 근데 총론은 난이도가 아주 심합니다. 표준 편차가. 쉽게 나올 때는 진짜 쉬웠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문제의 성격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는 일회성 최근에 보면은 요 일회성 문제가 요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총론 문제가 일회성 두 문제가 출제돼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지방세 종류에 따른 과세권자, 요거 한번 확인해야죠. 그래서 도세 또는 특강시세 대표가 뭐죠, 여러분? 밑줄 취득세, 그죠? 취득세.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뭐죠? 재산세는 누구죠, 여러분? 시군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세 또는 구세죠. 도세 또는 구세.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특강시세 또는 시군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할 때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먼저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뭘로 돌려? 도세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세와 부가세 등에 있어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묶으세요. 부가세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좀 묶으실래요? 세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죠. 지방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세율에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기본적으로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낸다 한 번 더 지방교육세를 한 번 되는 거죠. 다만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농특세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거기 1- 감면율 있죠. 이거는 감면 대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야. 감면 대상일 때. 1- 감면율 밑줄. 지방교육세도 똑같죠. 이거는 무슨 대상일 때만? 감면 대상일 때만. 감면 대상이 아니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죠. 국세기 때는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되죠, 여러분? 농특세로 가죠.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특세로 가죠.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 묶어주시고요. 국세죠. 국세니까 이제 뭐는 못 나와? 지방교육세는 못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분야 무조건 소득세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에서 몇 프로를? 10%. 그래서 요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우리 아까 봤었죠? 양도소득 법률적 표현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과표에다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한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한 거죠. 그럼 우리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한 번 더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죠. 다만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할 게 거기 당구장 첫 번째, 두 번째 점박이 밑줄 유상 취득하는 주택 일대의 지방교육세는 세액 계산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 곱하기 해당 주택 취득세율. 그러면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과표. 여기다 취득세 세율을 곱하니까 뭐야, 여러분? 주택 취득세액이 되죠. 곱하기 50%. 곱하기 몇 프로? 20%.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 했죠? 적어놓으랬죠, 여러분? 주택 취득세액에 몇 프로를 했어요, 여러분? 10%입니다. 그랬죠? 결론은. 그래서 실전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푸셔야 된다 그랬죠.
취득세액이 나면 주택에 대한 매매 등일 때 주택 취득세가 나면 그의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반적 지방교육세와 산식이 다르다 그 얘기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세 용어 중에서 가산세와 가산금 별표 하나 역시 뭐 나올 때가 뭐 그래도 됐죠. 자,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밑줄 세법상 의무란 말이 나와야 되죠. 근데 가산금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대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여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밑줄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하는 거죠. 밑줄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리고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를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 체킹. 근데 가산금은 해당 국세나 지방세와 별개죠. 그래서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음. 요게 차이점이죠.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과세? 차등과세. 그래서 부당한 방법. 나쁜 놈 죽어라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몇 프로? 10%. 다만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국세일 때는 몇 프로다 여러분? 60%.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세에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지방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로 인해 지방세는 적용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그 지방세는 국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나올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때리면 안 되죠. 가산금이나.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죠.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국세, 지방세 구분 이시 없이 3%. 근데 중가산금은 다르죠. 국세일 때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상금 때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100만 원 미만 또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미상,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잡으셔야죠. 이때 중과상금은 체납액 곱하기 1000분의 10이죠.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야? 1.2%. 1000분의 10이 적어놓으세요. 시험에서는 1000분의 12로 표현할 수도 있어. 1000분율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0분의 10이니 12가 돼야 돼. 1.2%니까. 곱하기 밑줄 납부기한 곱하기 매 1개월이 지나왔어요. 밑줄 납부기한은 또 매 1개월이 지나왔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 연체월수죠. 연체월수. 그래서 60개월 한도를 한다는 거 연체월수. 몇 년? 5년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죠. 저는 이쪽에서 좀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 자,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게 있죠. 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게 자, 밑줄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XXX 4개 써져 있죠. 요 4가지 놓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반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밑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못 때리죠. 그럼 여러분 거기 묶으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묶으시고 얘들 다 뭐야? 묶으시고 세는 묶으시고 뭐 부가세죠. 그죠? 그래서 요 부가세 때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못 때려? 다 못 때리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근데 주의할 게 뭐야 여러분?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있죠. 종부세는 뭐는 못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못 때리지만 뭐는 때린다?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는가? 10% 때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종부세 잘 보셔야 돼요. 종부세는 뭐는 못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못 때리지만 뭐는 때릴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당한 방법일 때는 다 때리는 거야 무조건. 부당한 방법일 때는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양도세 묶으시고요.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양도세 이 세 놈의 공통점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신고 납부하는 국세인 양도세 얘들은 부당한 방법일 때는 다 때려. 40%. 단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국세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 60%.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다 때리네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다 때리는 거야. 만분의 3에다 하루당 만분의 3 곱하기 납부지연일수죠. 1일당 만분의 3 곱하기 옆에다 하나 더 주세요. 곱하기 뭐 납부지연일수죠. 그래서 다음 주 할 때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좀 미리 잡아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있네요.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보았던 거. 양도소득 과세표준 무슨 신고 동그라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또다시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에 대해서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한 번만 때리는 거야. 때린 놈을 자꾸 때리면 짜증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애가 누구야? 깐데 또 까죠. 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별표 3개 나올 때가 됐죠. 특히 성립이 중요하죠. 납세의무 성립이 별표 3개라면 확정이 별표 2개죠. 자, 제가 뭐 누차 강조하는 거 납세 의무의 성립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당해 세목의 뭐 성격, 당해 세목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정은 뭘 보면 된다 했어요, 여러분?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기준점을 알라 그랬죠, 여러분? 성립 시기, 확정 방법. 요거를 기억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 묶으시고요. 무슨 세? 행위세죠.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무슨 세? 행위세. 그러니까 언제? 행위 시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재산세, 지역, 자본세, 종합부동산 묶으셔야죠. 무슨 세죠? 보유세죠. 그러니까 언제죠? 과세기준이죠. 양도소득세는 밑줄 앞에다 적어야죠. 밑줄이 아니라 무슨 세? 기간세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근데 독특한 게 바로 인지세죠. 인지세는 뭐예요, 여러분? 과세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죠. 이때 과세문서에 뭐가 있더라서 대표적인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게 뭐랬어? 부동산 매매계약서랬죠.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면은 거기다 뭐가 붙여야 돼? 인지가 해야 되죠. 인지.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니까 누가 내는 거야? 취득자와 양도자가 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아니랬죠? 실무 직방이야. 여러분 나가면은 실무 나가셔갖고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요. 명색에 공인중개사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거야?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는 더 몰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 나가시면요. 옆집에서 물어보러 와요. 여러분한테. 진짜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방금 전에 시험 공부하고 나오신 분이니까 제일 많이 알지. 제일 따끈따끈하죠. 그러니까 옆에 오래된 분들은 잘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오히려 와서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죠. 그럼 같이 모르죠.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밑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밑줄, 그리고 인지세 이렇게 세 놈을 묶으시고요. 이 세 가지 특징 잡읍시다.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원천 징수는 그 밑에 뭐와 연결되고 특별 징수고 소득세는 뭐와 연결되는가? 지방소득세에 연결되는 거죠. 이 세 놈의 특징이 옆에 써져 있네요.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 세 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뭘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본세. 다만 지방소득세는
그거 지읍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소득세는. 괜히 또 부가세 아닌데 부가세로 해놨다고 또 시비 걸까 봐. 예. 지방소득세는 지읍시다.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예. 부가세니까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 쫓아가는 거죠. 가산세야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따로 필요없지. 자, 그 밑에 중요한 게 이거죠.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예정신고 납본 양도소득세.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예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과세 표시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예, 이거 꼭 잡으셔야 되죠. 자, 납세물 소멸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납세물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옆에 적으세요. 납세물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대표인 것이 바로 뭐랬죠, 여러분? 예. 납세무자의 사망, 또 결손 처분, 또 부가의 철회, 이런 세 가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날 수 있는 것이 납세무자의 사망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조금 물어보기가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뭐 그냥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출전이 내고 있죠. 자, 보시고요. 자, 제척기간 올해 개정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척기간 꼭 좀 봅시다. 사기 그 밖에 밑줄 무슨 행위, 부정행위, 부당행위, 부정행위, 부당행위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부정이나 부당이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 나오면 부정 또는 부당,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면 그때는 국세나 지방세는 둘 다 똑같이 몇 년이야? 10년, 10년. 다만 올해 개정된 게 그 밑에 별표 2개. 무슨 거래이면 국제거래일 때의 국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여러분? 15년이다 그 얘기죠. 반면에 거기 상속을 원유로 취득하는 지방세 찾으셨어요? 상속을 원유, 부정한 행위 바로 밑에 있죠? 상속을 원유로 하는 지방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다 10년.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 옆에 적으세요. 무신고죠, 무신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국세는 몇 년? 동그라미 7년. 7년이야. 그런데 지방세는 5년이야. 5년을 화살표. 거기 지방세 몇 년 됐어요, 여러분? 7년. 그거는 일단은 내비로 두시고 일단 보세요. 법정 신고가 과세표는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여기 무슨 신고라고 적어놓고 무신고. 국세는 몇 년? 7년. 그 다음에 그 밑에 5년 있죠? 지방세 쪽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거기 몇 년 지방세? 5년. 요걸 요렇게 연계시키시라고. 그러니까 무신고는 국세는 몇 년이고 7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몇 년이다 이런 얘기요? 5년이다 그 얘기 여러분. 5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이상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신고 안 했대 여러분. 짠 거죠. 도자와 수자가 합의 본 거야. 야 너랑 나랑 우리 신고하지 말자. 그래서 양도자는 뭘 안 하고 양도세 신고 안 하고 취득세는 뭘 신고 안 했다고. 그럼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죠. 그러면 국세는 몇 년이지만 무신고에 대해서 7년이지만 지방세 취득세는 7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고 여러분? 5년이다고 5년. 5년. 구분되세요? 아니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국세는 몇 년이고 7년이고 지방세는 몇 년이다고 여러분? 5년이다고. 그런데 거기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기한 내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밑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대. 소득세를 신고 안 하니까 그의 부가세적 성격이 강한 모두 지방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가 있는 것에 지방소득세에 따랐죠. 그럼 소득세 신고 안 했죠. 그러면 뭐도 안 했을까? 지방소득세도 신고 안 했겠죠. 그럼 그때 지방소득세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얘기야? 7년. 그래서 거기 지방세 7년은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나? 자 보세요. 제가 표를 잘못한가. 자 양도자는 뭘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쫓아야 돼 여러분? 지방소득세 쫓아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내면 요 놈의 10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 내야 되잖아. 그다음에 취득자는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네? 취득세. 그다음에 부가세 뭐?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둘 다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정리합시다, 그러면. 헷갈리면. 그러면 신고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몇 년이라는 얘기야? 7년. 그런데 지방세는 몇 년이다고, 여러분? 5년이다고, 5년. 근데 양도소득세를 안 하니까 뭐도 안 했어? 지방소득세도 안 했죠? 그럼 원래 얘는 몇 년을 가야 되지만 5년을 가야 되지만 얘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얘도 요 놈과 맞춰줘서 몇 년을 하라는 얘기야? 7년으로 제척기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집 취득세는 몇 년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5년. 됐어요? 농특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몇 년? 7년이죠. 어렵나? 무신고일 때 국세는 몇 년? 7년. 지방세는 몇 년? 5년. 다만 얘만 변태야, 얘만. 얘는 뭐인데? 지방세인데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7년. 왜 7년이다? 얘는 얘를 쫓아가는 애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했단 말이야. 신고를 안 한 것에서 관할세무서장이 몇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때릴 수 있다, 없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안 했을까? 얘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국세가 아니라 뭐야? 지방세. 원래 지방세는 몇 년이지만 5년이면 얘는 세팅이잖아. 세트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년을 간다는 얘기야? 지방세지만 몇 년을 하겠다는 얘기야? 7년. 그러니까 이거 적어놔. 지방교육세 몇 년? 지방세는 몇 년? 5년. 이해돼요? 무슨 신고?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다 몇 년이야, 여러분? 5년. 다 5년. 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옆에다 적었어요. 과소신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뭐야? 과소신고. 누락신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무슨 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하면, 뭐 썼어? 다운계약서. 소위 우리 뭐겠어? 이중계약서 썼다 봅시다.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이때는 몇 년? 10년. 국세, 지방세 구분 이시 없이. 단 요게 무슨 거래면? 국제거래면. 요때는 15년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그 박스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이걸 적으시거나. 이해를 돕게 하려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는커녕 더 돌아버리게 만들더라. 그런 분들 계셔요. 가끔 가다가. 제 본의 아니게 저는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없잖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야. 제가 그만큼 아직 미숙하다는 얘기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줄 소멸시효 나와 있네요. 소멸시효는 국세, 지방세 구분 이시 없이 다 몇 년? 5년.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예외. 국세일 때에 5억 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10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좋겠어, 어렵겠어요? 좋죠. 뭐 예외가 많으니까 문제 만들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요즘같이 과세관청이다. 출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 내는 걸 선호하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그 얘기죠.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한동안 해보는 게 더 돌아버리더라. 어떨 땐 모르는 게 더 속편할 때는 있어.
그래요. 진짜 하다 보면은 차라리 모를 때가 더 속 편할 때가 있어. 아주 많아. 세법은 양파입니다. 양파. 솔직히 말해서 세법은 양파입니다. 이게 까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까면 계속 뭐가 나와. 아시죠? 양파. 그래서 동물원의 원숭이 야마돌게 하는 방법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양파 던집니다. 그 양파 던지면 원숭이가 먹을 건지 까죠. 근데 까도 양파 나오죠.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상하다. 그 양파 던지면 원숭이가 받아갖고 이게 먹는 건지 알고 깐단 말이야. 근데 양파 계속 까지잖아. 그럼 나중에 까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시위질하고 돌고 확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노로 눈뜨기 마음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신기를 돋구에 의해서 이상하다. 나만 했었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세법은 시험 볼 때는 그냥 적정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파면은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돌아버려. 계속 더 돌아버려. 그게 세법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그렇고 모르면 제가 누창하는 거 대답하지 마라. 괜히 여러분 소설 쓰지 마. 저는 실무에서 그런 경을 받는 분들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과세관청에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이 결론 내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나 해당 시군구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면피는 하죠. 이렇게 대답은 해줘. 그러면 정 어려우면은 대답은 해준데 자세한 내용,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과세관청에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반드시 해주라고. 그럼 여러분 모르면 한다. 면피는 해. 이씨 마음대로 해. 자, 갑니다. 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금은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뭐 나왔어요, 여러분? 인지세 나왔어요. 작년에 인지세.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자, 양도자 다 냅니다. 그래서 인지세가 당연히 시험에 나왔죠.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국세가 뭐냐 이렇게 해갖고 바로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지세. 예, 여러분 올해 나올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부가가치세 1번, 지방교육세 2번, 지방소득세 3번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요. 1, 2, 3 순서대로 1, 2, 3. 요 1, 2, 3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야? 모든 단계.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거 같이. 농부. 지방교육세는 언제만 발생해요? 여러분 거꾸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그 얘기야.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언제만 발생한다고 여러분?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 요거는 두 개는 좀 잡아두시고요.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자, 분납과 물납. 작년에 물납 나왔죠? 물납 나왔죠. 물납 인정되는 거 잡아내봐라. 이 문제 나왔죠. 작년 나왔어 이거. 올해 안 나오겠죠? 확인만 하시고요. 분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납. 물납과 똑같죠. 뭐 기본적으로. 다만 차이점 보셔야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얼마 초과야? 500만 원 초과죠? 근데 양도세는 얼마야? 1000만 원 초과. 이런 거 잘 봐야 돼. 반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니까 분납기는 몇 개월 이내야? 2개월 이내죠? 근데 지방세는 며칠 이내야? 40월 이내죠? 이런 거 좀 잘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자, 아유 시간 없다. 그냥 가자. 자, 그다음에 보충 문제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있죠, 여러분? 예. 밑줄 옆에다 적으세요. 국세 지방세 우선 원칙 옆에다가 당해세 적어 놓으십시오. 당해세. 당해세에 해당하는 게 여기 밑줄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그 부가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그 부가세 밑줄 하나로. 그다음에 지역자원세 밑줄, 지역자원세는 부가세가 없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상속세, 증여세, 얘들이 뭐야 여러분? 당해세죠. 얘들은 특징이 뭐야 여러분? 세법상 법정기일 전에 먼저 설정된 피담보차권이 있다 하더라도 뭐보다 피담보차권보다 어떠한다? 우선 변제받는 특징을 가진 애들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넘어가죠. 자, 지방세는 딱딱 찝어두겠습니다. 나오는 거. 예, 그래서 뭐 지방세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돕기보다는 하면은 다 어렵지 않게 맞추는 거죠.
자, 납세무자 별표 3개. 납세무자 별표 3개. 그래서 첫째, 거기 꼭 잡으셔야 될 것이 주체구제부 취득이 있죠. 특히 조합주택령 놓치면 안 되죠. 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밑줄 조합원용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동산일비는 누가 취득한 거라고 말하면 밑줄 조합원이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뭐는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는 그러면 조합. 그렇죠? 제외는 누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예, 과점주주 중요하죠.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죠. 과점주주 하나만 가지고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죠. 계산 문제 가능하고요. 자, 누구한테만 적용하는가 여러분? 비상장법인에만 적용하죠. 비상장법인.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때 과점주주는 몇 프로 초과제야? 50% 초과제죠. 100분의 50 초과제 밑줄. 적어놓으세요. 최대 주주죠. and 뭐가 되는가? 사실상 지배자죠. 지금 우리 대그룹의 총수들 다 뭐야 여러분? 사실상 지배자죠. 몇 프로가 안 됐어도 50%가 안 됐어도. 그러니까 그들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는 없지만 사실상 지배자들이잖아. 결론 몇 프로 초과죠 여러분? 과점주주는 50% 초과죠. 이때 과세 지분율 최초 과점주주일 때는 뭐야? 지분 모두.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되면 뭐 증가 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뭐한 거? 증가한 거죠.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밑줄 그전 과점주주 당시죠. 그걸 꼭 비교해 두셔야죠. 증가 전 5년 이내 과점주주 당시 2년, 그전 과점주주 당시 이것들의 뭐 최고 지분율 뭐한 것만 증가한 거. 이거 꼭 차이 비교해 두셔야 되죠. 누차 우리 했었어 이거. 네. 이때 바로 기존 과점주주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최초와 재차는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최초와 재차는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뭐는 안 나왔다? 기존. 요건 아직 안 나왔다. 못 잡으셔야 되죠. 통칙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통칙까지. 자, 과세 대상 뭐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불기자 선입한 광고 갖고 건정 승용 그러면 게임 끝. 응? 앞글자 따서 했잖아 우리. 왜 그래? 새삼스럽게. 자, 취득의 개념. 사실상 취득만 확인하면 되죠. 사실상 취득. 그래서 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자, 뭐 확인합시다. 그냥 모든 취득. 모든이죠. 그런데 그 모든의 예외가 있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위에서 건전한 선박 요게 예외죠. 얘는 뭐에 한한다 여러분? 승계 하나죠. 승계. 그러니까 원시는 취득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자, 간주 취득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 바로 뭐 여러분? 1번 토지 지목 변경, 2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3번 건축물의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것 또는 개수죠. 하여튼 간주 취득은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가액의 증가죠. 취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없을 때는 단순 변경 등기 등으로 가는 거죠. 뭐 등록면허세로 가는 거지만 가액이 증가될 때는 취득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증여 간주와 유산 취득 묶으시고요. 작년 시험 나왔던 거죠. 올해 나오기 틀렸죠. 확인만 할 것. 그리고 이거 우리는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거 여러분. 예. 자, 증여 의제. 이거는 내버려 둡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설마 하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이거는 설마 여기까지 내겠어? 근데 그런 게 요즘 나오더라고. 그냥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 설명만 해드릴게요. 기본 개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눈을 봅시다.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래서 그 상속 재산에서 뭐까지 이루어졌어? 등기, 등록, 명의 개서가 다 됐어. 그래서 상속 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까지 다 됐어. 상속 등기 다 끝났어. 이거야 여러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갑한테, 을한테, 병한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유언서 써놓으셨나라고 물어보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동양 국가에서는 유언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마치 이거는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 자식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언서를 미리 써놓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유언서도 미리 정신이 맑을 때 써놓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정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사실은. 요즘은 사고 나고 있는 게 있잖아.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이걸 써놔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있어도 문제지만 나중에.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자, 어쨌거나 갑한테는 50% 줬어. 얘는 30% 줬어. 20%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까지 이루어졌어? 다 상속 등기 등이 다 끝났어. 가불병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래서 모두 내고요, 여러분. 모두 내고 상속세 냈죠? 모두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도 냈어. 다 끝났어,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끝나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제 이성을 찾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슬슬 누가 찔르는가? 병의 남편이 찔르는 거죠. 이런 비용씨. 이해하세요? 이 배우자가 찔리니까 여동생, 남동생, 처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엄마가 받고 오빠가 받고 나 뭐 20% 꺼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사람은 본인은 큰 욕심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남편이 찔린 거죠. 누가? 소위 말하는 누가 이제 으스키가 야 이 병아 너는 평소에도 병이더니 상속받을 때도 병이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박하는 거죠.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장모는 50%씩이나 받고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오빠는 30% 너는 20%냐 이게 병 그런 거죠. 뭐까지 끝났는데 사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울고불고 뛰는 거죠. 글쎄 이서방이 이서방 아니지. 이서방이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야. 왜 엄마 50배 아마 이서방이 그래.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처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 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10% 줄게 도로. 10% 줄게. 누구한테? 병한테 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증여로 봅니다. 또 하나의 증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뭐로 가보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증여가 일어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증여. 그러면서 증여로 인한 뭐가 일어난 걸로 보는 거야? 취득세. 취득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이 유언할 때 아예 이때부터 아예 40%, 20%, 40%는 줬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상속 인간의 싸움이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되면 그 감소된 자로부터 증가된 자에게 뭐 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여기한테 병한테 못 때리고 증여세 그리고 또 뭐 때리는 거야?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야. 그런데 다음 1, 2, 3에 해당할 때는 또 과세 안 하겠대 N병을. 다만 1, 2, 3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꼭 거기에 뭐가 나와? 예외가 나와. 그래서 짜증나. 그러니까 제가 양파라는 거죠. 그래서 뭐 봤으면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돼 봐도. 그래서 증여죄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냥 이런 취지다라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 설명 안 드린 부분이죠. 통칭 한번 보셔야 되죠. 어려운 내용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비과세 봅시다. 비과세. 시계는 왜 봐? 네. 오늘 안으로는 가. 걱정하지 마. 요즘 뭐 택시도 다 부를 수 있어. 카톡으로. 자, 비과세 별표 하나.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뭐 다 해달라면 이제 환장하는 거고. 형식적 취득이 제일 중요하죠. 신탁법상 신탁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만 신탁법상 신탁에서 비과세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밑줄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이라든지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취득한 비조합원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여기 꼭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구장 중과세 대상 하면은 비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 통칙 내용이 있죠. 비과세 대상은 신탁법상 신탁이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무슨 신탁은 밑줄 명의신탁은 결론 명의신탁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명의신탁 밑줄 결론 신탁법상 신탁만이 비과세고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뭐는 명의신탁 밑줄이냐 명의신탁이다만 밑줄 쳐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죠. 자 취득 시기 잡으셔야죠. 별표 2개. 원칙에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다 아시죠? 국지회수 공판장은 뭐고? 사실상 잔금지급이죠. 이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면 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기타 개인 간의 매매다 올라간다 여러분 계약상이죠. 계약상 놓치면 안 돼요.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안 되면 계약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이죠. 그러나 그러한 잔금 지급이 전에 먼저 등기하면 먼저 뭐가 되는가? 등기 등록이죠. 연부취득은 사실상 동그라미 연부금 지급이죠. 연부금 동그라미. 잔금 아니야? 이거 출전에 장난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상일 때는 계약일이죠. 증여. 그래서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언제였어? 증여 받은 날인데 취득세는 증여 받은 날이 아니라 뭐야? 증여 계약일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원시 취득식이 있죠 여러분. 아 요게 여러분 7월 24일자로 개정됐어요. 7월 24일자로 개정됐어요. 개정됐어요. 지방세법 요거예요. 근데 우리 며칠자니까 이거 다행이죠. 그래서 올해 나오긴 틀렸죠. 중간에 개정됐으니까 이러면 출전이 거의 안 물어봅니다. 왜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거 시험 내면 괜히 시비 걸죠. 시험은 어느 날 현재야? 공고 현재죠. 공고 현재 규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정된 건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개정된 범위에 해당할 때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헷갈릴까 봐 이런 건 출전이 아예 내질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원시치도 올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년에 중요하지만 다행이야. 아씨. 자, 무허가 할 때는 사실상 사용이죠. 자, 그다음에 간주 취득일 때 밑줄 다음 페이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밑줄 이게 원칙이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죠. 빠른 날. 밑줄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이 둘 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사실상 뭐 했으면 사용했으면 그때는 빠른 날이 뭐가 되는가? 사용해. 그래서 결론은 좀 뭐가 되는가?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자, 취득 시기 통칙 내용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연부 취득에서 3번만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은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아, 거기 2번에 보시면은 2번까지는 뭐 예, 거기 2번에는 마지막 요것만 보시면 돼요. 밑줄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 요게 연부 취득의 취득식이죠.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 요게 취득시야.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하라? 취득세 납부하라. 이게 연부 취득의 특징이죠, 여러분. 근데 취득 시기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5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번. 동그라미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넘어가죠. 과표. 자,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이죠. 다만 연부 취득일 때 뭐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으로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죠. 원칙 무슨 가액? 신고한 가액. 자, 근데 거기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의 신고거래가인 신고한 가액을 본다 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지워버리셔야죠. 지워버려야죠. 왜?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가 어떻게 됐으니까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올 여지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우리 법에는 있지만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거래 신고 제도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시방세법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워버리겠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실상 취득가격 1, 2, 3, 4, 5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지배수 공판장 이거 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까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있죠. 1, 2, 3, 4의 뭐 국지회수 공판장에다가 하나 더 들어온 게 뭐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5번 놓치면 안 되죠. 자, 면세점 50만 원 잡으셔야 되겠죠? 간주취득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이때 토지 지목 변경 원칙과 예외 구분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죠. 원칙 뭐예요, 여러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편을 뺀 금액이죠. 요게 원칙. 다만 예외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어때는 뭐야? 그 비용. 자, 취득 가격의 범위가 다음 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포함 제외. 일단 여러분 포함 제외 별표 2개 올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제외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제외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포함을 가는 거죠. 포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취득할 때는 법인 밑줄. 법인이 취득할 때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는 포함, 제외. 포함. 그러나 밑줄 누구일 때는 개인일 때는 제외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우리 아까 봤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 3, 4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해서는 특례했죠. 별표 하나.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밑줄 100분의 90초가 90% 초과 90% 숫자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누구? 개인 적어놓으세요. 개인이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개인. 자, 취득세 세율 갑니다. 역시 표준세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별표 2개, 3개. 죄송합니다. 3개. 뭐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표준세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죠, 여러분. 특히 주택 취득세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잡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세율의 적용에서는 여러분 2번과 3번 꼭 잡으시고요. 특히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야? 증축, 개축 또는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에서 밑줄 원시취득세 2.8% 때린다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 상속이나 상속의 무상, 증여 등을 말하죠. 그 밖에 아닌 유상을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이 밑줄 모이면 취득의 부동산이 모이면 공유물일 때는 그때는 밑줄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하라. 취득 지분 가액. 지분이 빠지면 안 돼. 지분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뭘 적용하라 여러분? 밑줄 각각의 세율. 각각의 세율 적용하라. 각각의 세율. 여기서 각각의 세율은 뭐야 여러분? 상속은 2.8, 상속의 무상은 3.5, 매매면 4%, 해당 취득에 따라서 적용하라 그 얘기죠. 통치계에서는 2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통치계에서는 2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어. 또 물어볼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적다. 통칙은 한 번만 눈으로만 슬쩍 보시고요. 자, 요즘 중과세 봐주셔야 되죠. 자, 표준세에다 8% 중과세는 거 5가지 종류는 잡으셔야죠. 뭐 별골, 오손주 꼭 잡으셔야 되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했어요, 여러분? 고급주택 판단하라고 그랬죠. 고급주택. 이때 고급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의 밑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꼭 비교하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시가편액이 얼마 초과돼? 6억 초과죠. 그러나 뭐는 밑줄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이놈은 시가편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물어보는 거 고급주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다음 페이지 맨 위 당구장 이런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더라도 밑줄 취득으로부터 며칠이네? 30일 동그라미 30일
상속일 때는 상속계시 속한 데를 말투 몇 월이네? 6월. 9월. 9월은 뭐야? 비거주자. 6월은 거주자.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거주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계시 속한 데를 말해서 몇 월이네? 6월이네. 비거주자가 받았으면 몇 월이네? 9월이네. 밑줄 고급 오락장 또는 그 밑에 고급 주택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자, 통칙 봅시다. 1번, 3번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1번, 3번. 자, 그 다음에 표준 세대 3배에서 4%를 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 대도시죠. 아, 요게 중과세 여기 하나 빠져 있네. 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3가지가 있죠, 여러분. 표준세례도 몇 프로 과세하는 거? 4배인 8% 더하는 거 있죠. 둘째, 어디서? 과밀업적권역이 아니어서 과밀업적권역. 과밀업적권역 내에서 법인 또는 공장. 여기는 몇 배, 여러분? 표준세례다가 2배인 4% 더하는 거죠. 지금 요게 빠졌네요. 이게 왜 빠졌지? 그래서 여기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대도시죠.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나 공장. 이때는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한 거에서 몇 프로 빼는 거죠? 4% 빼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실수를 범했네요. 요게 지금 빠져 있네요. 중과세 대상에. 요거 하나 좀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갖고 판단했죠. 과밀업적권역이 나오면 표준세례다 몇 프로 더한다 여러분? 4%를 더한 중과세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나오면 대도시가 나오면 이때는 표준세례 3배에다가 4%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 서브노트에는 요게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다 제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왁구로 좀 채우려다 보니까 아마 튕겨져 나갔나 보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과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브노트에는 요 놈이 빠져있다고. 요 놈이. 근데 요 놈이 뭔지 모르겠다고? 과밀업적권역 내에서 법인 또는 공장. 그래서 뭐죠, 여러분? 여기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이때 신축과 재축.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근데 공장 뭐죠, 여러분? 과밀업적권역 내에서 사업용 과세 물건인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했을 때죠. 핵심 정리 한번 보시면 돼요. 핵심 정리나 서브노트 보시면 제목 나와요. 요게 빠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통칙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에 있죠. 이미 20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와 유사한 게 바로 공장의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즘 통치까지 시험에 나오겠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꼭 하십시오라고 사실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취득세, 특례세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별표 3개. 특례세율은. 그래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있고, 여러분? 2%. 그냥 2% 가세하는 거 2가지죠, 여러분? 이때 2%를 다 뭐라고 그런다? 우리 법에서는 중과 기준세율이라 했죠?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가지. 표준세에서 2%짜리 2% 빼는 거와 그냥 몇 프로 적용하는 거? 2% 적용하는 거 2가지로 구분하죠. 이때 법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이나 표현한다 그랬죠? 오해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중과 기준세율이죠. 중과 기준세율 요거를.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이 얼마? 20.
1000분의 21가 몇 프로인가? 2%죠, 2%. 예. 자, 이거는 주로 무슨 취득일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이라고 했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어떤 취득이라고 했죠, 여러분? 간주 취득 등이라고 그랬죠?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아니면 일로 돌린다 생각하셔갖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가 적용되는 거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묶으셔야죠. 개수,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과점 주주 1, 2, 3.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2% 때리는 거죠. 2%. 그 다음에 5번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가.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예, 얘들은 다 두 가지 다 5번, 6번 다 특례세를 2%짜리죠. 그 다음에 표준세에서 2% 빼는 거 합시다. 표준세 2% 빼는 거. 1번 환매 등기죠. 2번 시험에 잘 나오죠. 4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6번 역시 잘 나오죠. 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4번, 6번 반드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 세율 적용에서는 1번과 2번만 좀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별표 하나. 그래서 1번 토지를 건축을 취득하는 몇 년의 밑줄? 5년 이내. 이게 포인트야. 취득할 땐 표준세 대상인데 그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당해 건물이 건축물 등이 뭐가 됐어 밑줄? 중과세 대상이 된 거죠.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이때는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세 추징 들어가죠. 근데 2번 보세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별장을 뭐 했다 밑줄? 증축했죠 개수. 그때는 5년 이내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몇 프로 때리는가? 중과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3번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통칙 여기 세율에 적용되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작년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대로 나왔죠. 다만 가로 열기로 물어봤죠. 또 역시 이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내용이죠. 원칙 뭐? 신고납부, 예외 뭐? 보통징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신고기한이 제일 중요하죠. 어쨌거나. 신고기한은 뭐와 뭐로 나눠져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고 있죠. 예, 꼭 잡으시고요. 특히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 경감 또는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있다.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놈은 다 언제? 사유 발생된 며칠이네요, 여러분? 30일이네요. 우리 이걸 뭐랬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라고 했죠. 자,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 30일에 잡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 했어요,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취득 후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되었다. 비과세 면제 경감받았다가 그 후에 뭐가 됐다? 부과대상 추진돼서 이 두 놈은 우리 뭐라 한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왜 그래? 생소하게. 그래서 얘는 똑같이 어디도 적용한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도 동일 꼭 적어놓으랬죠. 과세 물건 상태 변동 30일 이내 하는 거는 취득세는 물론 어디도 똑같다? 등록 면허세도 똑같다! 자, 기한 후 신고 역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보통 징수세는 중과산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과산세. 중과산세 조건 봅시다.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뭐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러면 몇 프로 때린다? 80%. 다만 단서 잘 보셔야죠.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하나, 지목 변경 등의 간주취득인 경우 하나, 이 두 가지일 때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자, 부가세 별표 하나 좀 잡으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로 다시 한번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등록 면허세는 하나죠, 여러분. 한 문제. 작년에는 안 나왔어. 짜증나게. 그래서 올해 많이 나와야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는 납세무자 잡으시고요. 납세무자 별표 하나. 통칙 꼭 잡으셔야 됩니다. 통칙. 통칙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보시면은
원칙, 예외, 특례 뭐가 똑같아? 취득세와 똑같죠. 원칙, 예외, 특례 묶으시고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기타에서 보시면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별표에서 4개. 등록면에서 과표는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해. 등기 등록할 당시 자산 재평이나 감가상대상으로 달라졌다. 그때는 무슨 가액으로 하다 여러분? 변경된 가액. 그 다음에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를 정하는 경우 밑줄 적용 합쳐. 이때 채권 금액이 뭐하면 없으면 밑줄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이 되는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 때는 매 한 건다. 요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세를 요거 올해 개정달래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정하려다가 못한 것은 보통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혹시나 해서 하지만 지상권과 가등기,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다. 요게 올해 개정되려고 그랬던 거고 임차권 다시 요것도 개정하려다 실패했죠. 보증금이야 월세야. 월세 요거 올해 바꾸려다 못 바꿨죠. 그 다음에 적용 합쳐 나왔죠.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타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등기일 때는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래서 거기 세율 적용에 동그라미 2번 제일 중요하죠. 최저한세. 등록매수의 가장 중요한 독특한 특징. 최저한세가 얼마다고? 6,000원. 제일 적은 게 얼마란 얘기야? 6,000원이란 얘기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다음 페이지. 통칙은 내버려 두세요. 이미 올해는 이쪽은 뭐 틀렸죠. 개정하려도 못했으니까. 부가징수 별표 2개. 종합문제형이죠. 역시 신고기한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신고기한이 언제 여러분? 등기 등록 전까지죠. 확정적, 불확정적. 불확정적 기한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등록면에서의 신고기한은 뭐? 불확정적. 기한이 확정이 안 돼. 그냥 언제까지야? 등기 등록 전까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취득세와 똑같이 이때도 등록면에서는 며칠이야? 30일이죠. 놓치면 안 되죠. 취득세와 동일.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만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뭐야 여러분? 신고의제. 이거 등록면허세만 있는 규정이죠. 잡으셔야죠.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기 전까지 못했다면 여러분 납부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어때? 월급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잖아. 해피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까지 한 거를 본다.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한 걸 본다 해서 밑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 꼭 잡으셔야죠. 등록면허세만 있는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죠. 부가세, 뭐 중과산세는 없다는 거 부가세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재산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 한번 보도록 하죠. 10분 쉬겠습니다.